안녕하세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신가요? 요즘 주변을 보면 손주들 재롱 보는 맛에 산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손주 봐주다가 골병 들었다며 눈물 훔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황혼 육아라는 게 말처럼 그냥 예쁜 손주 보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몸도 축나고 마음도 상하고 심지어 자식하고 의가 상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세월이 가르쳐준 이 비밀, 모르면 평생 억울할 확률 200%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힘드니까 하지 마세요 같은 뻔한 위로가 아니에요. 도대체 왜 우리가 노년에 편히 쉬지 못하고 다시 기저귀를 차게 되었는지, 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엔 자식과의 불화로 이어지는지,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한번 냉정하게 짚어볼까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손주를 봐주는 게 그냥 가족이니까, 한 집에 사니까 당연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핵가족 시대에 자식들은 다 맞벌이하러 나가고 빈집에 덩그러니 아이와 할머니만 남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 도움이지 사실상 독방 육아를 우리 시니어들이 떠안고 있는 셈이에요. 많은 분이 내가 늙어서 주책이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든가 보다 하고 자책하십니다. 그런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가 변했고 가족의 형태가 변했는데 그 틈새를 메울 방법이 없어서 결국 가장 마음 약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희생양으로 내몰린 겁니다. 첫 번째로 꼭 아셔야 할 건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그 육아가 사실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사회학적으로 좀 거창하게 말하면 공공돌봄의 공백이라고 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자식들이라고 아이를 우리한테 맡기고 싶어서 맡기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어린이집은 오후 4시면 끝나는데 회사는 7시, 8시는 돼야 끝나죠. 그 비어있는 서너 시간을 누가 채웁니까? 자식들이 우리한테 손을 내미는 건 우리가 그들의 부모라서이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언제든 달려와 줄 수 있는 유일한 최후의 안전망이 우리 시니어들이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 보육 시스템의 구멍을 여러분의 굽은 등과 아픈 무릎으로 메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등입니다. 사실 지금의 조부모 세대, 즉 베이비 부머 세대는 과거의 할머니들과는 많이 달라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은퇴하고 나면 나도 내 인생 좀 즐겨보자.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자. 이런 자아 실현의 욕구가 아주 강한 세대거든요. 친구들은 은퇴하고 등산이다 여행이다 다니며 폼나게 사는데 나는 꼼짝없이 손주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 갔나 하는 허탈감이 밀려오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박탈감의 정체입니다. 내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쓰고 싶은 욕구와 자식을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충돌하면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겁니다. 오죽하면 선주병이라는 말이 생겼겠어요. 몸은 몸대로 쑤시고 마음은 우울하고, 그런데 더 서운한 건 자식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내 귀한 시간과 노후를 바쳐서 도와주는 건데 자식들은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엄마, 오늘 애 좀 봐줘 라고 툭 던지는 말 속에 고마움보다는 맡겨놓은 물건 찾듯이 말할 때 그때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세 번째로 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손주 봐주는 노동, 만약에 남이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주 도우미 쓰려면 월 300만 원, 400만 원은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 받으세요? 대부분은 가족끼리 돈 따지는 거 아니다 라면서 퉁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시니어들이 치러야 할 기회비용은 왜 계산해주지 않을까요? 할머니들의 노동은 사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시장 가치로 환산되지 않아요.
자식 세대는 부모의 노동력을 공짜로 쓰면서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닦지만 정작 부모 세대는 골병이 들고 병원비만 들어갑니다. 사랑하니까 돈 받지 말라는 건 우리 세대에게만 강요되는 너무 가혹한 논리 아닐까요? 네 번째, 이게 정말 많은 분이 호소하는 문제인데 바로 양육 주도권 싸움입니다. 손주는 내가 보는데 잔소리는 며느리나 딸이 하죠. 어머니, 애한테 담궈주지 마세요. TV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마세요. 이유식은 꼭 유기농으로 먹이세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있는데 요즘 젊은 부모들은 우리 방식을 구닥다리 취급합니다. 이건 단순히 육아 방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가족 내에서 어른으로서 가졌던 권위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밥 먹여주고 똥 닦아주는 건 할머니 몫인데 어떻게 키울지 결정하는 건 스마트폰 진 며느리 몫이라니 이 주객전도된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결국 화병을 만듭니다. 가슴이 좀 답답하시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 모든 고통이 여러분의 잘못도 자식들의 효심 부족 탓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가족에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 약한 할머니들에게 떠넘긴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과 희생이라는 감성적인 단어 뒤에 숨겨진 노동의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자식들도 알아야 해요. 어머니가 봐주는 아이는 공짜가 아니라 어머니의 남은 수명을 당겨 쓰는 빚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니어 여러분도 변하셔야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도와줄 수 있다. 힘든 건 힘들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서로가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는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 자식들에게 영상 공유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마음속에 단단히 새기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양이 아니라 그 자체로 빛나야 할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빛나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